입증되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대단히 안쓰럽죠. 어찌됐건 계약이 남았고 뭐 내년 시즌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으면 적어도 뭔가 현장 감독의 요구가 있으면 한 개쯤은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려왔느냐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대체 이럴 거면 왜 윈나우 감독을 데리고 왔는가. FA 선수를 영입을 못해서 막 화가 난다 이런 거보다는 도대체 이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러니까 팀에서는 내년에 성적을 더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탠스가 없는 상황이고 지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됐건 계약이 2년 남았으니 감독이 그거는 감독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거의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지금 FA 4명 영입되는 동안 뭐 아시아커터 얘기도 없지, 외국인 선수 인선 얘기도 없지, 코치진도 뭐 정확히 어쩌다 얘기도 없지, 뭐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가장 큰 소식이 자이언츠 샵 30% 할인밖에 없습니다. 최대 40% 할인밖에 없습니다.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오늘 대형 FA 소식이 한 개 터졌지요. 강백호 선수가 하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4년에 총액 100억, 보장 80억에 이제 옵션 20억 이런 조건으로 최대 100억 원으로 하나로 가게 됐고, 사실 하나는 강백호 선수의 어떤 행선지로 거론이 안 되던 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말이 나온 지 한나절 만에 오피셜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대형 계약은 막 썰에 나오고 이런 거보다 진짜 영입하는 팀은 별 언급이 안 되고 일이 일어난다가 또 지켜졌습니다. 뭐 트레이드도 그렇고 뭐 FA 영입도 그렇고 뭐 뜬 소문이 많은 소문치고 뭐 그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로 가게 됐고, 하나는 올 시즌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공격력을 또 보완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로 가게 됐는데, 강백호 선수는 워낙에 또 큰 선수니까요. 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FA 그 뭐 이적 소감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소개는 할 건데, 사실 뭐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 느낀 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FA가 지금 박찬호, 조수행, 강백호, 한승택 선수까지 이렇게 계약이 완료가 됐고, 거의 동시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승택 선수도 KT의 4년 최대 10억, 보장 8억의 조건으로도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참 그러니까 KT는 올 시즌 어찌됐건 포수 역할을 30경기 넘게 했던 강백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그 백업 포수 자리가 또 메워야 되기 때문에 한승택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쇄적인 이동이 됐는데 이제 4명이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롯데는 이제 강백호 선수가 하나에 가면서 FA에 영입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예 이제 기사화가 됐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입 선언을 했죠. 제로 입 선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박찬호, 강백호 중에 하나만 데리고 있으면 강백호를 영입하는 게 낫고, 뭐 돈이 상관없으면 둘 다 오면 좋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둘 다 못 잡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두 선수를 다 잡았을 때 과연 우리 팀이 완전히 어떤 체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력이 급상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상위권을 늘어볼 수 있는가? 사실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오면 확실히 뭐 좀 더 좋아지겠지만, 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좀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팀의 이런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팀의 지경에 이르렀던 터라,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다 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막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져 나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최악의 무브는 영입 안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악이 이 상황에서 면피용으로 애매한 선수를 영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성 기조를 선언을 했으면은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또 쫓겨가지고 또 애매한 선수를 영입을 해버리면 또 이도 저도 아니고, 결국은 또 6등 7등 하는 팀으로 또 그게 선수들 계약한 기간 4년 동안 또 그렇게 흘러가고, 또 최상위 또 유망주도 뽑지도 못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왕사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무도 영입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성적이 뭐 어차피 뭐 77 어차피 비밀번호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더 못해봤자 크게 더 못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실이 다진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입증되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대단히 안쓰럽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태형 감독은 육성형 감독이 아니잖아요. 있는 자원을 다 끌어내가지고 성적을 내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인 것을 모르고 영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마지막 해까지 그 신뢰를 하기로 했으면
뭔가 올해만큼은 그 감독의 요청을 하나라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즌 중에 특히 하반기부터 좀 이해하기 힘든 운영이 너무 많이 나면서 김태형 감독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님의 어떤 팀 운영이나 경기 운영 스타일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찌됐건 계약이 남았고 뭐 내년 시즌 지휘봉을 맡기기로 했으면 적어도 뭔가 현장 감독의 요구가 있으면 한 개쯤은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3년을 하는데 결국은 그 외부 영입다운 영입이 김민성 선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트레이드고 진짜 FA 영입이라고 할 만한 게 외부 영입은 결국 사인 트레이드로는 김민성 선수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선수를 많이 야수 쪽도 그렇고 투 쪽도 그렇고 트레이드도 해오고 많이 뭐 성장도 시키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또 무리한 운영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도 지나는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까먹은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려왔느냐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대체 이럴 거면 왜 윈나우 감독을 데리고 왔는가. 그리고 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벨라스케즈 선수를 중간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윈나우를 달려보겠다는 선언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시즌 중이었고 그때는 팀 성적이 좋았고 지금은 또 성적이 안 좋게 끝나고 하니까 좀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근데 육성이라는 기조를 만약에 가져간다고 했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성 기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육성이 기조가 되려면 올 시즌에 그렇게 뭐 벨라스케즈 선수를 중간에 영입을 하고 뭐 그런 것을 안 했어야 되고 김태형 감독 영입을 하는 게 말이 안 맞죠. 육성이 기조인 팀이면. 그러니까 결과를 내려고 모든 운영을 올 시즌이랑 작년도 그렇게 해놓고 근데 갑자기 성적이 안 좋게 끝나니까 우린 육성이야 하고 그냥 입싹 닦아버리는 밖에 안 되는 거라서 사실은 뭐 많은 팬분들이 지금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FA 선수를 영입을 못해서 막 화가 난다 이런 것보다는 도대체 이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선 역사들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운영을 거의 대부분을 했고 뭐 그런 사실 기대치가 크게 남아있지도 않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적은 그래도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일반 팬이 보기에도 프런트하고 현장하고 불협화음이 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현장에서는 FA 선수 영입해달라. 특히 콕 집어서 박찬호 선수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가볍게 넘겼죠. 우리는 육성 기조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윗선 그룹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육성 기조면 김태형 감독을 경질을 시키고 육성 기조의 감독을 영입을 하든지 차라리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러니까 팀에서는 내년에 성적을 더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스탠스가 없는 상황이고 지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찌됐건 계약이 2년 남았으니 감독이 그거는 감독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거의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즌에 개막하면 야구를 보겠지만 그리고 뭐 기적적으로 진짜 우리 팀 선수들이 정말 잘해줘가지고 뭐 좋은 성적이 나오고 하면은 좋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또 성적이 내면 성적이 내는대로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FA 4명 영입되는 동안 뭐 아시아 쿼터 얘기도 없지 외국인 선수 인선 얘기도 없지 코치진도 뭐 정확히 어쩌다 얘기도 없지 뭐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가장 큰 소식이 자이언츠 샵 30% 할인밖에 없습니다. 최대 40% 할인밖에 없습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강백호 선수의 FA 소식이긴 하지만 타이틀이 이 강백호 선수의 이적 소식을 보면서 연쇄적으로 과연 이 롯데 자이언츠는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원래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떤 숨기려는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팬으로서는 굉장히 분노를 넘어서 좀 맥이 풀립니다. 사실 몰랐던 건 아닌데 시즌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티라도 안 내려고 노력을 했던 느낌이면 지금은 그냥 우리 그냥 막 대충 하는 거 너희들도 알지 그냥 뭐 그냥 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라서 제가 라이브를 같이 할까 했는데 라이브를 해도 서로 그냥 기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서로 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셔가지고 뭐 털어놓으시면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A 시장과 롯데 영입 선언 그리고 그에 대한 좀 감상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 뒤에는 그래도 강백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에 앞서가지고 박진영 선수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박진영 선수가 FA가 아니고 2차 드래프트로 이제 키움 히어로즈로 가게 됐는데 박진영 선수도 우리 팀에 13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강백호 선수 FA 계약 얘기를 조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드래프트 소식이 나오고 네, 오늘 상동에 다녀왔는데 너무 많이 울었다. 내일은 사직에 인사드리러 갈 예정이라고 박진영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네, 다들 너무 아직 그런데 다들 아직 일본에 있어서 점점점점 이렇게 좀 얘기를 남겼고 처음 연락을 받은 순간에 그냥 멍했다라고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이적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 이군 매니저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발표가 나면서 전화 카톡이 쏟아졌다.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뒤늦게 실감이 났다. 아 내가 13년을 뛴 팀에서 이제 떠나는구나. 다른 팀으로 가는구나. 현실이 다가왔다. 라면서 그래도 2차 드래프트에서 날 뽑아주신 거니까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좋은 기회로 삼겠다. 키움 구단에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이적에 대한 소감을 남겼고요. 그리고 또 이대호 선배 은퇴식 날에도 현장에 갔는데 이 당시에 그 사회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 함께 하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 지하철에서 롯데 유니폼 특히 내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보면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가을에 동백 유니폼 입은 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롯데 레전드로 남고 싶다라고 또 이적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또 얘기를 했고요. 또 몸이든 마음이든 마인드든 내가 스스로 컨트롤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가운데 던지기에 급했다. 생각 없는 투구가 많았다.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면 더 이상 못 보여주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다면서 첫날은 구속도 잘 나오고 좋았는데 이후로 팔도 뭉치는 증상도 나오고 긴장도 많이 하면서 투구 내용이나 멘탈적으로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그 뒤로는 투구폼 교정을 했다라고 이제 남겼는데 이 첫날이 아마 그 마무리 그냥 9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경기를 마무리했던 그 경기이고 그때 굉장히 많은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감동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제 본인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팬들한테 남기는 인사는 13년 동안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 그 함성 정말 잊지 않겠다. 부산 팬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롯데 선수로 뛸 수 있었고 팬들의 기다림에 아직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꼭 우승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꼭 우승 한번 하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망을 안겨드린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됐다. 아까 너무 많이 울었는데 지금도 뭉클해서 말을 못하겠다. 아무 생각도 안 나다 많이 아쉽다.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팀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 항상 그렇지만 이제 올해 우리 팀에 있었던 선수가 떠나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렇죠. 박진영 선수의 기록을 좀 보면은 올 시즌 5경기 는 아니고 올 시즌 몇 경기죠? 7경기 5.1이닝을 던졌고 기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드래프트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 박지원 선수 94년생 강릉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강릉 출신이에요. 강릉 토박이고 영랑초, 경포중, 강릉고를 나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키가 181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비해서는 제 키가 큽니다. 그래도 물론 워낙 야구 선수들의 체격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못 느꼈겠지만 180이 넘네요. 저는 180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렇고 통산 성적이 229경기 306이닝을 던져서 5.47의 평균 자책 18승 14패 7세이브 36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빛났던 시즌 역시나 2017년 시즌이 되겠죠. 이때 토탈 성적은 별로지만 후반기에 불펜으로 나오면서 1점대를 기록을 했었고 불펜으로는 이때 2세이브 10홀드를 기록을 하면서 그 팀의 대약진에 굉장히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 시즌 17홀드를 했습니다. 근데 평균장이고 워낙에 2020년 시즌이 또 코로나 시즌이기도 하고 뭔가 기억에서 많이 지워진 시즌인 것 같아요. 2019년에 워낙에 못했고 2020년도 코로나 시즌이고 해가지고 아무튼 두 자릿수 홀드 두 시즌이 기록을 한 우리 팀에서 이제 박지영 선수인데 뭔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억보다는 숫자적인 성적이 많이 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항상 내구성의 문제가 늘 있었던 선수라서 스태미나 그다음에 부상 이런 거 항상 괴롭혔었는데 아무튼 이번 이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선수 생활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를 하기를 바라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좀 인사를 남겨줘서 참 고맙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스포츠의 감동 같이 이런 게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박지현 선수도 우리 팀에서 오래 있었는데 고생 많이 했고, 네, 그래도 또 2017년 후반기에 그런 활약은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참 될 듯 그 마지막 한 언덕을 못 넘어간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가. 그래서 아무튼 히어로즈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명의 팬으로서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또 건승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현 선수 그동안 참 고마웠고,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진영 선수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강백호 선수 소식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백호 선수의 뭐 통산 성적은 워낙에 다 잘 아시겠지만, 통산 그 성적은 OPS가 0.876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통산 타율이 3할 3리, 3할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통산 타율이 3할이 넘습니다. 3할 3리고, 그 다음에 출루율 3할 8푼 5리, 장타율 4할 9푼 1리. 그러니까 장타자 유형인데 출루율이 좋은 편이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통산 136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고 40개의 도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넷 삼진 비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439보이넷에 679 삼진이니까 거포 유형의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 비율이면은. 그리고 사실 올 시즌에 타율이 2할 6푼 5리라 가지고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OPS는 0.825고 이게 작년 시즌에 2할 8푼 9리에 홈런이 26개, 올 시즌에 2할 6푼 5리 홈런이 15개라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못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기가 거의 50경기 정도 차이가 나고요. 49경기나 차이가 나고 작년은 144경기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비율 스탯으로는 거의 유사해요. 올 시즌이 좀 더 투고 타저 시즌이기도 했고 해서 저런 클래식 스탯은 좀 낮아졌지만은 출루율, 장타율, OPS는 거의 유사하게 또 이렇게 방어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 WRC 플러스는 오히려 올 시즌이 더 좋습니다. 작년에 112.7, 올해가 117.6. 그래서 이게 네이버 기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타격이 작년에 비해서 뭐 침체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향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BABAP가 작년보다 5푼이나 낮아요. 4할 5푼 정도 낮아서 4푼 5리 정도 낮아가지고 좀 운이 없었나? 스탯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강백호 선수 경기를 뭐 다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스탯으로는 작년보다 오히려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좀 없었고 좀 타율이 많이 내려가 경기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동희 선수하고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도 작년보다 올해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쉽지만, 뜯어보면은 일단 부상 때문에 많이 빠진 게 1차적으로 컸고, 그 다음에 비율 스탯, WRC 플러스 이런 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향을 거의 방어를 하거나 좋아지는 경향. 그래서 약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이 성적들이 더 좋아질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봐서, 일단 본인이 늘 얘기를 했던 수비 포지션 고정에 대한 그 부분이 워낙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점점, 그러니까 워낙에 좋았던 그 첫 3년의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첫 4년. 아무튼 참 아까운 선수인데, 그리고 사실 저는 강백호 선수 정도의 정말 젊은 장타자, 왼손 거포의 선수라면 4년 보장 80억에 최대 100억이면은 그렇게 막 엄청 오버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큰 돈이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서 그런데, 근데 박찬호 선수가 4년 80억이잖아요. 그리고 보장이 76억이었나요? 그랬는데 강백호 선수가 보장이 80억이에요. 그러니까 보장 금액은 거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 수비가 유격수 포지션이 워낙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홈런 타자하고 그 다음에 그 컨택터 타자의 가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사실은 좀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백호 선수는 그렇게까지 엄청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번에 규모를 보니까.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롯데도 영입 의지가 있었다면 영입이 가능했을 만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대전 하나나 뭐 롯데 부산이나 뭐 지방팀이랑 똑같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도권 프리미엄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물론 뭐 대전이 좀 더 북쪽에 있긴 하지만 그 정도면은 사실 수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니까, 차라리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막 최대 120억 뭐 이랬으면은 아예 말도 안 돼 이랬을 건데, 보장 80에 옵션 20억 최대 100억이면 납득이 아예 안 가는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네, 그런 아쉬움이 크고 일단은 하나 손혁단장은 이 강백호 선수 영입에 대해서 강백호의 미국 진출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 구단에 꼭 필요했던 선수였던 만큼 노력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고 영입에 대해서는 강백호는 리그의 희소성을 가진 좌타 거포로 우타 거포인 노시안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최은성, 타격 능력이 성장 중인 문현빈까지 함께 타선을 꾸린다면 위압감 있는 타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영입했다. 그러니까 강백호 노시안 쌍포가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컨택 능력이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는 문현빈 선수 올해 너무 잘했지만 그리고 또 노련한 최은성 선수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까지 또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내년 공격력은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한동희 강백호 동백 듀오를 제가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노시안 강백호 듀오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환호 듀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백 듀오가 아니고 환호 듀오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타우타 쌍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참 부럽네요.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다고 얘기를 한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참 부럽고 그 다음에 강백호의 136개의 통산 홈런 중에서 자월 중월이 56개 우중월까지 하면은 82개에 달한다. 또 반드시 홈런이 아니더라도 강한 타구로 주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타선이 강해진다는 것에 더욱 의의를 뒀다. 잡아당기는 홈런이 많은데 문제는 이글스 파크 맞나요? 볼파크. 네, 볼파크가 하나 볼파크가 몬스터월이 우측 담장에 있어서 이게 이제 강백호 선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담장 때리고 이루타가 되는 것도 뭐 괜찮으니까 이거 영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백호 선수 스타일이 포물선이 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때려서 넘기는 스타일, 다이렉트로 넘기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몬스터월에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이루타도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일단 감독님이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일단 구단에서 강백호의 자료를 통해서 포지션을 기록을 정리하고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구상에 따라 개정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포지션은 포수냐, 일루냐, 외야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타 팀이니까 이까지는 제가 굳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알아 잘 하겠죠.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하나로 간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남겼는데 일단은 국내에 남으면은 원소속 구단 KT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에서 나를 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고 아직도 어렵더라고 뭐 여러 가지 어색하지만은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고 좀 팬들한테도 KT 팬들한테도 이런 인사를 남겼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뿐이다. 이번 계약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걸렸던 것은 KT 팬분들이었다. 과분하게 넘치는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걸렸다. 하나로 오게 됐지만 팬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남겼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강땡호 선수가 또 생각이 나죠. 약간 이 강땡호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적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적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기사들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그래서 본인의 SNS에다가 긴 글을 올려가지고 그 KT가 뭐 단연 계약을 제시를 했다 아니면 먼저 그 큰 하나와 유사한 정도의 금액에 먼저 제시를 했을 때 이런 얘기들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시장 개장 첫날에 제가 첫 오퍼를 부탁드렸음에도 오지 않았고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첫 오퍼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다는 느낌도 받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KT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말이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다. 금액 차이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팀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확히 2017년 겨울에 강민호 선수가 했던 멘트가 똑같아요. 완전히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두 선수가 뭐 같은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두 선수가 똑같이 할까 그냥 놀랬어요. 너무 친숙한 느낌인 걸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한 이유가 팬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또 강백호 선수 전에 강민호 선수가 2018년 겨울에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이적이 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강백호 선수가 하나로 가게 됐습니다. 올 시즌 FA의 가장 큰 선수 2명이 이렇게 이적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빠르게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장 거물급이 빠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셈법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2차 드래프트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랑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영입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안에 많은 선수들이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좀 같이 또 정보도 공유드리고 우리 팀,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는 차라리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영입하지 마라. 그냥 있는 전력에서 그냥 해보자. 차라리. 하지만 김태형 감독님은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다. 이것은 너무한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우리는 사실 오늘 나온 소식은 자이언츠샵 할인 소식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타이밍이 이렇게 되니까 영 또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팔아줘봤자 선수 한 명 영입을 안 해오는데 우리가 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뭐 드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참 타이밍이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저 같으면은 그 기사 보고 하루쯤 늦게 올렸을 것 같은데 하필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할인 소식이 한 강백호 선수 소식 나오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 되니까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씨 우리는 돈 팔아줘봤자 선수도 안 사주는데 뭐 하려고 너 그거 팔아주냐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빼빼로데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참 눈치도 없네. 네, 조금 요런 좀 봐가면서 적당히 좀 타이밍 조절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할인이 시작을 하는데 아마 첫날 10시에 오픈런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집이 근처니까 뭐 오픈런을 한번 구경을 가보고 저는 폴리테루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게 폴리테르 크림색하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를 좀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콜라보 제품이라 가지고 과연 빠지는 그 일부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아마 폴리테르는 20%이지 30%이지 그것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가보고 생각하겠는데요. 뭐 폴리테르는 제가 봤을 때 더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행태를 봤을 때 작년에도 30%로 출발했다가 40% 됐다가 50% 됐다가 그러니까 재고를 쳐내고 이제 떨이에 떠떨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할인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약간의 어떤 치열한 눈치 싸움이 또 전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 정도 팬들이 팔아주면 보답을 좀 해야 되긴다는 생각이 들지만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뭐 아직 겨울이고 아직 리그 개막이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막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좀 어떻게 좋게 생각을 최선에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첼싱 2026 롯데 자이언츠